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에 대한 이 박스권의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수치 제가 선을 한번 좀 그어 보면요. 위쪽으로는 2850,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2650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써보면 코스피 지수 2850, 그 다음에 2650,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단 박스권. 그래서 하락장으로 보지 않는 이유, 그리고 랠리가 나올 거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되어서는 지난주 이 명인들의 복귀를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주 일요일 날 9시 온라인 강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좀 풀어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이 숫자 가지고 있는 좀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종목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좀 지수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그냥 이 구간에 있으니까 저는 계속 그냥 박스권 전략. 박스권 전략은 호재나 급등이 나올 때 사는 게 아니라 가격 조정이나 급락이 나왔을 때 사거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목표치가 도달이 되면 좀 수익 병행을 하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다 라는 전략을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계속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 갇혀져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에 좀 변화가 있으려면 유가를 여러분들이 추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제가 짚어드리고 바로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유가가 93달러 수준에서 이번 구간에 방어가 나왔죠. 이전 고점입니다. 그죠? 2월달 이때 고점. 2월 24일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좀 침공했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려가 현실화됐던 시점.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가의 폭등도 있었고, 그리고 이 공급망 이 불확실성이 더 커졌잖아요. 그리고 미중 간의 어떤 갈등도 더 심화됐었고, 그리고 투자 심리가 더 망가졌었잖아요. 그게 우려가 현실화가 됐던 시점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93달러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장에 큰 어떤 요동치는 이런 이 변화가 나오려면 저는 93달러가 무너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계속 위에 있는 자리에서는 현재 이 박스권은 큰 변화 없이 진행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좀 세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려가 현실화가 됐던 시점이잖아요. 설마 했는데 그게 현실화가 됐던 시점.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힌트도 얻을 수 있죠. 당장이라도 200달러 갈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었잖아요.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그냥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200달러 갈 거다. 그래서 130달러 이런 구간에 끝도 없이 갈 것 같았는데, 구조적인 변화. 그죠?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는 이상 슈팅은 원상복귀가 되더라. 요걸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이 되게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산발적으로 움직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예술 작품에 가까울수록 예술 작품에 좀 가까운 성향. 우리가 이제 고귀한 예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값어치를 우리가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잖아요. 모나리자 같은 이런 예술 작품은 추천하게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주식에는 그 뒤에 기업이 있고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논리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비논리적이기도 하고 논리적이기도 하고 이가이기도 하고 문가이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게 혼재되면서 주식시장에서 하나의 이 밸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웠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위치에서 밸류에서 거래되고 있느냐를 보고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방어적인 포지션을 좀 취할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렌 버핏도 그렇게 투자하고 있고 하워드 막스도 그렇게 투자하고 있고 캠피셔도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십 년간 이쪽 업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투자 방법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주식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한번 좀 가보면 삼성전자 관련되어서 이제 66,000원에서 이제 67,000원은 삼성전자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좀 해드렸었죠. 적자 때 밸류다. 그죠? 2008년도. 이게 이제 뭐냐면요. 삼성 FN 가이드에 가보면 이제 요 P가 있고 그 다음에 E가 있어요. P는 이제 잠정 확정치라는 걸 의미를 하고 E는 이제 expect, 컨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컨센이기 때문에 약간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 66,000원에서 67,000원은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2분기에 실적이 14조 정도 벌 걸로 시장이 예상을 하는데 이게 적자가 날 거라고 생각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되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변수들도 되게 많고. 그죠? 근데 적자인데, 적자 밸류인데 뭘 고민하냐는 거죠. 지지부진할 수 있죠. 근데 메존이나 엔지캠 생명과학이나 아니면은 오세 임플란트처럼 이 돈이 완전히 묶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시장이 자금이 줄어들수록 여러분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을 차라리 가지고서 물린 게 100배, 1000배 나요. 이런 기업들은 결국은 이기는 자리를 회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는 삼성전자 74,000원 이하에서는 단가를 낮추는 게임 66,000원에서 이제 67,000원 이 자리는 사야 되는 자리다. 이거 그냥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많은 고민 필요 없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왔더라도 저는 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제 기준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만 500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작년도에 이제 97,000원, 10만 3천원은 이제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만 2천원에서 이제 따라가면 안 된다. 전저점 깨지기까지 좀 기다리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는 약간 좀 애매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라는 거는 그 주식을 이끌어가는 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악재 해소, 밸류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거는 악재가 있기 때문에 이 악재가 해소가 되면 원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 가격이잖아요. 작년도 2021년도에 반도체 가격이 3.7달러가 최저치였습니다. 최고가 4.1달러였고요. 최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반도체 최저 가격이 얼마가 됐었냐면은 2.8달러였어요. 2.8달러. 2.8달러에서는 낸드가 적자나지 않는 한 6조 번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지금이 3.4달러. 그죠? 그러면은 2020년도보다는 높은 거고 2021년도보다는 낮은 거죠. 그죠? 그러면 중간에 껴있으면 그 아래로 떨어올수록 기대 수준이 높겠죠.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상태에서 위로 갈수록 기대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악재 나오길 되게 기다렸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랬을 경우에 또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기대수익이 높은 구간에서.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직전 저점이 지켜지는 날 추천하는 일은 없을 거고, 이게 폭락 나오거나 악재가 나오는 요인들이 나오든지, 아니면 반도체의 이 가격이 3.7달러를 넘어가주는 상황을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구조적인 이슈가 던져지면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전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죠. 요게 바뀌지 않는 한 전 전략을 안 바꿉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거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LG전자는 12만 3천 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10만 원 오지 않는 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일이 없을 겁니다. 못 이겨요. 뭐 LG전자의 어떤 그 애플카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TV 가전과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요인들 저도 알고 있는데 못 이겨요. 그래서 이 가격에 추천할 일은 없을 겁니다. 만약 추천하려면은 손절가 잡고 해야 되는데요. 손절 안 해도 되는 가격을 차라리 기다린다. 저는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께 계속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기다리는데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보는 거죠. 완성품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업체들,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투자를 했었을 때, 같은 돈을 투입을 했었을 때 리스크는 적고 기대 수익률은 크더라. 이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결정하면 안 돼요. 제가 결정하면 안 된다고. 누가 결정해줘요? 시장이 결정해줘야 됩니다. 시장이 인정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구조적인 이벤트를 던져주든지 실적과 관련된 포인트를 던져주든지 그랬을 때 주식은 이제 움직이는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작년도 코스피 지수가 언제 저점을 찍었었냐면 11월 30일 날 저점을 찍었어요. 여기 여러분. 그리고 지금 지수는 1월 말 저점 부근보다 위에 살짝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작년도 이 11월 말에 있었던 이 12월 달보다는 주가가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같은 돈이라면, 같은 돈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같은 실적주라고 한다면.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소부장이었죠. 지금 돈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굳이 시장한테 우리가 얽매이지 말고 싸게 사는 걸 주력을 하고,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장비 발주가 제일 중요하다. 그걸로 먹고 사는 업체니까.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흐름들이 나온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원익 IPS. 제가 작년도 11월 달 수준을 주가를 얘기를 했잖아요. 11월 말이면 언제입니까? 여기잖아요. 그죠? 지수는 전저점을 못 넘어가고 있는데 이 녀석은 전고점을 지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말 12월 초가 코스피 지수로 치게 되면 한 2,820이나 30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주식들을 하는 게 지금은 유리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결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을 해주더라 이거예요. 제가 뭐 이거 저점을 제가 만들었습니까? 이전에 발생됐던 이 11월 말의 고점을 제가 뭐 돌파하라고 해서 돌파한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한 거지? 그죠? 시장 못 이겨요, 여러분. 시장 못 이긴다고 시장이 이길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큰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차트? 안 만들어서 투자 주체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돈의 규모가 줄어들었으면 우리가 동일하게 실적주라고 한다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지. 뭘 나타나요? 적어도 작년도 12월 말이나 12월 달 초보다는 주가가 위에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지 시장보다 점점 강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명분.
원익 IPS가 소부장인데 IT 반도체 소부장을 원익 IPS를 38,000원 이하에서도 사야 하는 명분. 이 명분을 여러분들이 만듭니까? 제가 만듭니까? 못 만든다고. 누가 만들어?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야. 어떤 명분? 장비 발주. 끝! 그러니까 38,000원 이하에서는 사면 된다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죠? 전략 이어서 가시면 되겠죠? 같이 이야기해드린 게 이제 테스 26,000원대 오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기는 자리로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가격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소부장. 테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디램, 그 다음에 낸드. 납품할 거냐? 이거 우리가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하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우리가 오더 내리나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더 내려요. 장비 발주 시작해. 네. 그래서 26,000원 오면 매수. 끝. 이기는 자리. 그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한솔 케미칼.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린 자리가 25만원에서 이제 21만원. 이렇게 했죠. 여기서는 뭐 신사업에 대한 성과. 이걸 이야기해드렸는데, 한솔 케미칼이라는 김밥 천국이 있어요. 한솔 케미칼이라는 김밥 천국이 있는데, 이 기업은 2016년도까지 김밥으로만 먹고 살았어요. 김밥. 이게 가산화수소예요.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이걸로 먹고 살았던 기업이에요. 그러다가 떡볶이를 팝니다. 떡볶이. 이게 퀀텀닷 소재예요. 여러분들 QLED TV 들어보셨죠? 삼성전자. 거기에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김밥 팔고 떡볶이 팔면서 한번 레벨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 연구했었던 게 하나 있어요. 별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큰 매출이 없었는데 전구체 프리커서 이걸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튀김도 팝니다. 이제 작년도부터는 튀김도 팔아요. 이게 배터리, 응급제, 소재. 그죠? 21에서 23은 김밥하고 떡볶이만 팔았을 때, 지금은 튀김도 팔아. 그러니까 이기죠. 끝. 시장이 뭐 불안하거나 유동성 흐름이 나오면 뭐 비중에 대한 그 조절만 하면 되겠죠. 근데 꼭지에서 산 사람하고 기다렸다 사는 사람하고 훨씬 더 낫지.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주식하면 안 되죠. 시세 맨날 쫓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뭔 주식 투자갑니까? 결과 가지고서 저때 살 걸, 저때 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삼성 SD에 그냥 51만 원대 살 걸 이렇게 후회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매수해야겠다라고 판단이 서면 얼마까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게 스스로가 납득이 돼야죠. 그리고 그 가격이 나오면 주위에 뭐라고 하더라도 됐고 이 가격은 튀기 팔기 전에 밸류야. 사면 돼. 대신 시장이 지금 유동성이 줄어들으니까 비중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할래. 이게 다예요. 그럼 이겨요. 그 다음 솔브레인 전저점 깨졌을 때 만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이 방송 보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전저점 깨졌을 때 작년도 월덱스하고 유진테크 여러분들 IT 반도체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두 종목이잖아요. 신저가 나왔을 때 추천드렸다고.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 전저점 깨졌을 때 오히려 손절하잖아요. 근데 저는 손절할 때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유동성 장세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프리미엄을 주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유동성 축소 구간은 다른 사람들 손절할 때 매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손절. 그리고 그 손절하는 사람들이 신경질 날 때 손절했을 때가 제일 좋은 신호. 그리고 남의 돈을 가지고서 신용어에 쓴 사람들이 손절했을 때가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금융 시스템을 탓하지 말고 활용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금융 시스템을 탓하지 말고
활용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활용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가격대에서만 딱딱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될 기업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에너지 솔루션 82만 원은 따라가지 말자. 밑으로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삼성 SDI 참 잘 가고 있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그죠? 그 다음에 SKC 수익 병행을 일부 하시면서 나머지 뭐 등락 구간을 활용하시면서 재조정을 공략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가시기를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첨보 30만 7천 원 깨지는 순간 건들지 마라. 어디까지? 25만 7천 원까지. 신규를 공략해서 손절하기 싫으면 17만 7천 원대까지 기다려라. 이 가격대 잘 메모해 놓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진 모티리얼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었을 때가 8만 5천 원대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도 의견 드렸었던 자리가 10만 3천 원 이상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깨지면, 전저점 깨지면 매수? No. 6만 8천 원대까지 건들면 안 돼. 여기가 이기는 자리. 안 오면 다른 배터리를 노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다려야 될 주식 또 있어요. 게임주, 위메이드 6만 9천 원 안 왔어요.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벌써 2만 원 빠졌어요. 이기는 자리에서만 공략을 합니다. 카카오 게임즈 기다려야 되죠. 얼마까지? 5만 4천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죠? 그 당시가 8만 원대 초중반이었습니다. 벌써 얼마나 빠졌어요? 한 2만 원 가까이 빠졌어요. 더 기다려야 됩니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온 것만 하면 돼요. 온 것만. 아셨죠? 그 다음에 다른 게임주들 가운데서 넷마블. 그죠? 넷마블은 9만 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라는 관점이고, 이것도 제가 한 11만 원 때부터 계속 여러분한테 이야기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NC소프트가 42만 2,500원인데,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44만 3천 원 자리, 44만 3천 원 자리, 그 다음에 47만 2천 원 자리. 이거를 회복해주는 양봉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꼬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좀 스타트 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 관련되어서 이번 주에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과거에 17만 원이었죠. 18만 원대, 16만 원대 두 번에 나눠서 이제 매수 의견을 좀 드렸죠. 그때가 한 24만 원대였었는데 17만 원의 가격을 톤다운 시켜야 됩니다. 이 자리가 15만 8천 원 선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만 8천에 가까울수록 좀 이기는 자리, 매수에 대한 어떤 이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리라 보시면 되겠고, 16만 8,500원 선 정도 되는 거니까 지금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목표를 조금 더 열어놔야 되겠죠. 다만 신규로 공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5만 8천 원 자리, 요 아래에서만 공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145만 원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11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락다운 더 걸리고 중국 소비주 실적 후회된 프리미엄 더 빠지기 시작하면서 폭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해드렸었던 자리가 94만 원에서 88만 원으로 수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기준을 세우셔야 되냐면 94만 원으로 기준을 세우시면 안 되고요. 113만 원을 기준, 그 다음에 88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88만 원이 이기는 자리 113까지는 회복을 해주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바이오제약의 신호를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이오제약이 매지엄 폭탄 떨어지고 그리고 엔지캠 이거 임상 중단해버리고 그죠? 그 전에 오스테 임플란트 사건 터지면 투자 심리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죠? 이 망가진 걸 살리려면 이 삼총사가 살아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부진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잘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보기도 싫을 거. 그럴 때일수록 더 집중하셔야 돼요. 뒤통수 항상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흐름이 언제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자리 18만 2천 원이잖아요. 제압되는 흐름이 나오면 그러니까 계속 그냥 관심을 끄다가 돌파되면 여러분들 눈이 순식간에 바뀌면서 신호 나왔다.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못다한 부분들은 또 일요일날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말씀드렸던 기업들과 가격대를 잘 메모하시면서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